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이제 링교재 15장. 자, 15장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일단 그 다음 단원 16단원이 있는데 그 16단원과 조금 일단 잡아보면 이 다음 단원이 확률의 곱셈 정리야. 곱셈 정리다. 곱셈 정리. 일단 확률은 이제 15장과 16장을 하면 이제 기본 이론이 다 끝나. 일단 기본 이론은 우리가 거의 충실할 텐데 이 확률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개념하고 이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개념 문제하고 이렇게 보면 출제에 대한 갭이 조금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만 아신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돼. 좀 이제 나중에 또 강의 계속 올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 일단 개념을 좀 확실히 정리하시고 이 링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만 좀 푸는 것들은 완벽히 아셨으면 좀 좋겠다. 오케이? 자, 조금 더 강조해보면 15장은 그냥 확률이 뭐냐,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확률의 정의 정도만. 근데 이제 16장 가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좀 이론들이 많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보단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15장도 좀 간단하게 해서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텝 1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시행과 사건이라고 있다. 시행이 뭐냐? 우리가 어떤 주사위를 던져 또는 동전을 던져,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시행은 그거다. 그럼 2번 두 번째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건은 뭐냐? 시행의 결과가 나타난, 뭐가 이게 주사위를 딱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뭐 5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1이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동전을 던졌어. 그럼 앞에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됐죠? 2번 간단한 용어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자, 표본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뭐냐? 한 시행의 결과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이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봐. 주사위에 대한 표본 공간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 표본 공간은 1이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라는 눈, 3, 4, 5, 6이라는 6가지의 눈으로 구성된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 다시 한번 표본 공간 읽어보세요. 한 시행의 결과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된다. 표본 공간. 자, 두 번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뭐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근원 사건은 뭐냐?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이라. 자, 주사위를 던졌어. 근원 사건은 1, 2, 3 해서 6가지로 나눌 수 있지. 다시 말하면 1을 가지고 더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야. 근원 사건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자, 전 사건은 뭐냐?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또는 뒤가 나온다. 그럼 앞이나 뒤는 반드시 나올 거 아니야. 뭐 동전 쓰는 걸 제외하고는. 맞지? 자, 공사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쓸 확률을 구하라.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 밑에 간단히 읽어보시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번에 좀 중요한 제목들이 있어서 간단히 메모해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4가지가 나왔어요.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 있다. 자, 일단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사건에 대해서. 합사건이란 것은 뭐냐? 합사건이란 것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야. 거나 말고 또는 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A와 B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합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곱사건은 뭡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곱사건이야. 그럼 곱사건은 뭡니까?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을 얘기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괜찮아요? 자, 여사건은 뭡니까? 여사건은요, 뭐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개념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A가 일어나지 않는 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럼 우리는 기호로 뭐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문장 속에서 이런 표현들, 적어도 하나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여집합,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이제 배반사건은 좀 중요합니다. 배반사건은 이제 확률의 뒤쪽에 이제 16장이랑 좀 연결이 되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배반사건은 뭡니까? 자,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동시에라는 게 하나도 없어. A와 B가 동시에라는 게 없어. 이게 배반사건이야. 자, 어떤 주사위를 내가 던질 거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둘은 교집합이 없잖아.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은 공집합. 다시 말하면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자, 배반사건에 대한 정의는 이거야. 그냥 배반사건의 정의가 동시에라는 게 없다. 교집합이 제로인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이 배반사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챙겨 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진행해 보자. 하나 더.
자,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관계. 자,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관계다.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관계. 자,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관계. 우리가 간단한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S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 표본,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 U라고 쓰는데 확률에서는 보통 S라고 씁니다. 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할게. 기본적인 틀 말고 여사건과 배반 사건이니까 조금 상황을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배반 사건이니 여사건이니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봐봐. 첫 번째 상황.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 배반 사건이니 물어보는 거야.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였어?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 맞아. 2번 케이스 보세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얘 분할되어 있는 거지. 딱 나눠져 있잖아.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도 배반 사건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A랑 A가 얘야. A가. 자, A에 대한 여집합은 얘잖아. A에 대한 여사건. A에 대한 여사건이 B니 물어보는 거야. A와 B가 여사건 관계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다시. A에 대한 여사건이 여기잖아. A에 대한 여사건은 이 보라색이지 B가 아닌 거지. 그 A와 B를 여사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자, 그렇다면 A에 대한 여사건이 B 맞아? A가 아닌 거 B 맞아? 그렇지. 얘는 여사건 관계인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여사건이 있어요. 여사건. 여기 배반 사건이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입니까?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입니까? 참인 거지. 하지만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니?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야. 이거 반드시 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 이거 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죠? 자, 넘어가서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뭐 이제 돼 있고 뭐 수학적 확률 위에 하나의 샘플 예제가 있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집합으로 표시합니다. 2, 4, 6 이렇게 될 거야.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소수는 2, 3, 5가 되겠지? 자, C라는 놈은 뭐냐? 3의 배수래. 3, 6이 되겠죠? 이랬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찾아라. 배반 사건인 거. A와 C, A와 B부터 볼까? 그 다음에 B와 C, 그 다음에 C와 A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얘네 배반 사건이니 봐봐. 교집합이 어때? 교집합이 2라는 게 있잖아.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지. B하고 C 교집합이 있나 봤더니 여기 3이라는 게 있네요. 얘도 배반 사건이 아닌 거잖아. C하고 A는 선생님 잘못 봤나? 잠깐만. B하고 C는 있고 다시 3의 약수구나. 미안. 여기 3의 약수. 1, 3이죠.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어차피 3이 되는 거고 A하고 C는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C하고 A는 배반 사건 관계가 되겠다. 됐지?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 정확히 다시 한번. 배반 사건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딱 하나야. 교집합이 제로인 상황. 교집합이 없는 상황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됐죠? 자, 다음. 네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뭐 별게 없어. 그냥 뭐 전체분의 부분이야.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분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확률 파트를 계산할 텐데 이제 확률 파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결론은 뭐냐? 전체 가지수분의 부분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게 확률이야. 전체 가지수분의 부분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게 확률이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그 아래쪽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흰 공이 5개가 있고 검정색 공이 4개가 있대.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4개를 동시에 끄집어낼 거야. 4개를 끄집어내는데 흰 공이 2개 나오고 흰 공이 2개, 검정색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찾아라가 질문이야. 확률. 자, 그렇다면 확률에 대한 계산은 전체분의 부분이래. 전체. 9개 공 중에서 내가 4개를 끄집어낼 거 아니야? 끄집어낸다. 순서가 없어요. 조합입니다. 9개 중에서 4개를 끄집어내요. 전체 가지수야. 그 중에서 그 4개가 특별한 흰색 2개와 검정색 2개로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흰색에서 2개 뽑으면 되겠네. 부분적인 상황. 흰색은 5개 있는데 거기서 2개 뽑으시고 곱하기 검정색은 4개 있는데 거기서 2개를 뽑으시면 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왜 곱했지? 동시에 꺼내니까 동시에. 이해돼? 동시에는 곱한다. 결국에 확률은 뭐냐? 전체 가지수 분의 부분적인 가지수를 계산하신다면 확률이 등장한다. 이거야. 계산은 이제 차후에 이기고.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해. 근데 결론은 뭐냐? 내가 이런 거. 내가 평균 10발을 쐈을 때, 평균 10발을 쐈을 때 5발 정도 명중시킨대. 5발. 10발을 쏘면 5발을 명중시킨다. 그럼 내가 명중시킬 확률은 얼마가 될까? 10분의 5,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아? 내가 10문제를 풀면 평균적으로 3문제를 맞춘대. 그럼 내가 문제를 맞출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있는 개념 탐구 문제 한번 보시면 어느 지역 주민 10만 명당 1250명이 A 질병을 앓고 있대. 이 지역 주민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한 명이 A 질병 환자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명 있대? 10만 명이 있대. 그 중에서 A 질병을 걸린 사람이 이만큼이죠.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별게 아니라 통계적 확률은 간단한 얘기다. 자, 6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 거 잘 봐. 0과 1 사이의 확률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고. 확률이 반드시 일어나. 전사건이라고 해. 우린 1이라고 하고요. 확률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거 공사건이야. 확률은 제로가 된다. 됐죠? 자, 7번의 기하학적 확률에 별표 하나 치시고. 기하학적 확률 별표 하나 치시죠. 자, 이 기하학적 확률은 하나의 테마로서 이게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기하학적 확률이다. 기하학적 확률. 자, 이 15장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 아까 말했던 그 배반 사건과 지금 얘기하는 이 기하학적 확률.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이 15장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런 얘기야. 도형의 길이나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파트야. 도형의 길이나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파트를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마이너스 1부터 k가 2 사이라고 돼 있죠. 이것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는 0이다. 요 놈이 실근을 갖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게 될 확률이라는 것,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 맞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판별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괜찮겠네요. b-제곱에 마이너스 ac를 쓰시면 이렇게 될 거고 걔가 0 이상이 될 거야. 자, k에 k 플러스 1이 0,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되니까 얘는 큰 작작에 의해서 k가 1 이상이거나 또는 k는 0 이하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이잖아. 확률. 전체분의 부분이야. 문제 속에서 전체 제한 범위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이렇게를 제한 범위로 두고 있대. 전체 범위를. 그런 상황에서 k라는 값이 지금 1보다 크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는 이하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하고 얘네들은 필요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얘기들이잖아. 왜? 제한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그럼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여기야, 이렇게. 이거 잘 세셔야 돼요. 잘 세셔야 된다. 이 전체 길이가 얼마니? 전체 길이가 몇 센치야? 3cm야. 그 중에 해당되는 길이는 몇 센치니? 2cm가 되겠지. 우리는 길이로서 지금 확률을 구한 거라고. 그 정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이게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다. 이따 스텝 2에서 또 본격적인 얘기가 또 나오니까 한번 더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번의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뭐냐? 자, P의 A의 여다. 이게 뭐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야. 확률.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요 확률을 P라고 씁니다. 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그치,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얘는 뭘까? A와 B에 대한 교집합. 이건 뭘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이건 뭘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B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아. 이렇게 확률이다. 확률.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확률은 전체 값이 1이야.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옆에다 이렇게 메모하십니다. 자, P의 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별이 일어날 확률로 빼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바로 다음 그 밑에 이론에서 쓸 테니까 이거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면 그 밑에 10개의 제품 중 6개 양호품이 있다. 자, 10개 중에서 정상품이 6개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분량은 4개 있다.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개를 끄집어낼 거야. 3개를 끄집어낸다. 3개를 끄집어내는데 그 3개 중에서 적어도 1개가 양호품이다. 밑줄.
적어도 하나가 양호품이다. 적어도 하나가 양호품이라고 돼 있어. 적어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서두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여사건에 대한 문제야.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전체 확률 1에서 요 놈에 대한 반대말 한번 쓰셔야 돼. 적어도 하나에 대한 반대는 모두고 양호품에 대한 반대는 불량이 되겠지. 모두 불량이 나올 확률을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갑니다. 확률이야. 전체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어. 그중에 우리는 3개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야. 전체 가지수는 절대 불변이잖아. 전체 가지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10개 중에 내가 3개를 뽑는다. 그런데 그 3개가 모두 불량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불량품이 몇 개 있니? 4개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은 3개를 모두 다 불량을 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또. 자, 1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다가 3이 1이니까 120이 될 거고.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9번. 15장에 대한 제목이 여기 있지.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별게 없고 얘는 집합에서 파생되는 이론이야. 어떤 집합에서 파생되는 이론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1 과정에 나왔던 거. A 합 B라는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A와 B의 공통으로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전체 개수. 전체 U라고 쓰지 않고 확률에서는 S라고 씁니다. 자, 전체 개수를 S라고 나눠봅니다. S를 쭉 나눠보자. 그냥 쭉 나눴어.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를 전체분의 부분이잖아. 전체분의 부분이니까 우리 얘를 확률로 쓴다고. 확률로. 어떻게 쓰냐? 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바꾼다고. 확률. 전체분의 부분.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얘는 뭐가 되겠니? 전체분의 A니까 A가 일어날 확률. 얘는 전체분의 B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 될 거고요. 얘는 전체분의 얘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이 빨간색 식을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집합과 유사하니까 암기하는 건 별로 부담되지 않지.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제로야. 이게 무슨 얘기야? A와 B가 무슨 사건이란 얘기야? 배반 사건이란 얘기지. 자, 배반 사건이라면 우리는 얘를 적지 않고 이렇게 날려버리셔도 괜찮다 그 말이지. 괜찮겠어요? 자, 거기까지 아신다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끝났다. 됐죠? 자, 그 밑에 간단하게 예제가 하나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색 공 4개와 빨간색 공 4개, 빨간색 공이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공이 5개 있어요. 그 다음 또 검정색 공도 6개가 있어. 이 중에서 우리는 2개를 끄집어낼 거야. 2개를 끄집어낸다. 그럼 전체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 전체 가지수는 15개 중에서 우리 2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지? 전체 가지수. 그 중에서 2개 모두가 같은 색이어야 된대. 2개 모두가 같은 색이다. 그럼 2개 모두가 빨강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하얀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검정색으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 빨간색 공에서 2개만 뽑으시면 돼. 하얀색 공에서 2개만 뽑으시면 돼. 검정색 공에서 2개만 뽑으시면 돼. 그런데 얘네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또는이자 또는이니까 더하시는 거라. 또는이니까. 되시겠어요? 다음 단어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확률 파트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시잖아. 그럼 반드시 더하시는 거야. 이따 한번 다시 메모를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더한다. 또는이기 때문에 더한다. 합사건에 대한 얘기다. 됐죠? 여기까지 보신다면 일단 기본 이론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로 가서 이제 좀 필요한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로 가보시죠. 스텝 2. 자,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부담되지 않게 좀 수업을 할 테니까 좀 편하게 들으세요. 자, 스텝 2 가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스텝 2에서 첫 번째 문제. 자, A, B, C, D, E, F라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의 후보 중에서 대위원 3명을 뽑을 때야. 자, 대위원이라는 것은 구분이 돼 있어,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직책에 대한 구분이 없지? 그럼 대위원은 순열이니 조합이니? 대의원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자, 대위원. 순열이니 조합이니? 순열이지. 직책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 조합인 거지. 조합. 순서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6명이 있어요. 6명 중에서 지금 3명의 대의원을 뽑을 때야. 거기 딱 끊고 하여튼 확률이니까 전체분의 부분인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3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중에서 A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래. 그럼 A를 제껴두시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우리는 3명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확률이다. 지금 확률이 뭔가를 느끼시는 거야. 확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분의 부분. 이게 끝이다. 전체분의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 아래 문제 뭐 헷갈리니까 풀지 않으셔도 돼. 자, 푸는 문제들만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실까요?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을 보시면 그 위에 다음 페이지 위에 자, 10에 대한 99승 10에 대한 99승의 양의 약수 중에서 10의 88승의 배수일 확률. 배수일 확률을 찾아라. 약간 까다로운 문제죠? 약간 까다로운 문제다. 자, 일단 약수의 얘기가 나왔어요.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소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 자, 요놈은 소인수분해 하시면 2에 대한 99승과 5에 대한 99승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있니?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99에다 1 더하시고 여기다 1 더하시니까 총 10,000개가 있겠지. 자, 100 곱하기 하니까 10,000개가 있겠습니다. 그 10,000개 중에서 10에 대한 88의 배수일 확률을 찾으시래. 그럼 봐. 얘는 이런 게 있었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88승, 2의 89승. 조금만 더 쓸까요? 자, 2의 88승, 2의 89승 쭉 가서 2의 99승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5에 대한 0승, 5에 대한 1승, 5에 대한 2승 쭉 가서 5에 대한 88승, 5에 대한 89승, 5에 대한 99승까지 되겠지. 그렇다죠. 여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쭉 해서 2의 99승,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쭉 해서 5의 99승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약수가 1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만나면 약수가 2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만나면 약수가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여튼 얘네들에 대한 조합을 쭉 계산해 보시면 이게 총 10,000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놈들 중에서 요놈의 배수가 될 확률이야. 그럼 누구를 이렇게 곱하셔야지 이게 10의 88승의 배수가 되냐 그 말이잖아. 그렇다면 최소한 10의 8승이 나와야 되니까 10의 8승이 나와야 되니까 요놈이 둘이 곱해줘야 되잖아. 얘하고 얘를 곱하는 순간부터가 10의 88승이 나올 거니까. 맞지? 자, 그렇다면 봐. 얘하고 얘 곱하면 10의 8승이 나와 안 나와? 얘하고 얘 곱하시면 2에 대한 88과 5에 대한 88에 곱하기 5가 하나 더 있으니까 10의 88승이 나오고 거기다 5 곱했으니까 배수가 되는 게 맞잖아. 아, 그렇다면 요놈에다가 얘 곱하고 쭉 해서 요거 곱할 때까지가 계산이 되겠지. 그럼 얘하고 만들어진 배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쭉 내려가시면 여기까지 12개가 되겠지. 요놈하고도 12개가 될 거고 요놈하고도 12개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쪽에 12개 있고 이쪽에 12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44개에 대한 쌍이 나오겠지? 그럼 정답은 뭐냐? 총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배수가 될 확률은 144개가 되겠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자, 10의 88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관찰하셔야지만 값을 구해낼 수 있다. 됐죠? 자, 한번 염두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약속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 문제. 이거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유형이고 얘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자, 약속 문제로 얘는 기하학적 확률이다. 약속 문제. 얘는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인데 한번 보시고 자, 그 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을 잠깐 보시죠. 예제 5번. 그 문제도 역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문제야.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이 약간 확장됐을 때 출제되는 가능성이야. 자, 그러면 그 길이가 2a인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길이가 2a가 있습니다. 자, 선분 ab가 있대. 내가 일단 그려볼게. 자,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요놈들에 대한 길이가 지금 2a래. 2a. 자, 임의로 내가 두 점 C하고 D를 잡았다. 여기 C를 잡고 여기 D를 잡았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CD에 대한 길이가 스몰 a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이런 문제를 푸는 해법은 일단 이래.
길이가 2a야. 그런데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0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를 2a라고 잡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의 점 C하고 D가 있다. 임의의 점은 무조건 X하고 Y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겠네. X라는 것은 반드시 0과 2a 사이에 있겠지. 0과 2a 사이에 있다. 여기 등호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자, Y라는 놈은 역시 0과 2a 사이에 있겠죠. 이러한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CD에 대한 길이가 A 이하가 돼야 된다며. 자, 봐. CD에 대한 길이는 X에서 Y를 빼셔서 절대값 취하시면 되는 거지. 왜 절대값을 취합니까? 이놈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야. 아직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놈이 A 이하가 될 확률을 찾으시는 문제야.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 범위가 얘야. 전체 바운더리가 여기 2a고요. 여기 2a입니다. y값도 0과 2a 사이, x값도 0과 2a 사이인 여기가 전체 바운더리가 되는 거야. 이러한 면적 하에서 이러한 확률을 찾으시는 문제. 그럼 이건 뭐냐? 마이너스 a에서부터 x 마이너스 y가 a라는 식으로 분리가 될 거고 여기 한번 풀어주시고 여기 한번 풀어주셔서 교집합을 찾는 거지. 1번, 2번.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은 뭐니? 봤더니 y를 넘겨주시면 x의 플러스 a가 되겠지?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a야. 그렇다면 여기를 쭉 지나겠다. 이렇게. 2번은 y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a가 되겠네요. y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a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y가 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미안 플러스 여기서 틀렸지? 보호를 처리를 잘못했네요. 자, 기울기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쯤 있겠네.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쭉 지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요놈보다는 아래쪽이고 요놈보다 위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해돼? 자, 다시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요 바운더리의 범위를 찾아내시는 게 지금 확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면적은 2a니까 여기 2a, 여기 2a니까 여기는 4a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데 이게 전체 면적에서 얘하고 얘만 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면적이 지금 4a인데 4a 제곱인데 요놈 지금 a고 요놈 지금 a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니까 둘이 갖다 붙이시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게 다시 a 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4a 제곱분의 3a 제곱이 돼서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다. 혹은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여기 쭉쭉 찢어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보셔도 괜찮지. 이렇게. 여기 다 갈라질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니까. 괜찮아? 기하학적 확률. 자, 아까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주제에 배웠어. 기하학적 확률이 뭐야? 도형의 길이나 면적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이거 도형의 면적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다. 됐죠? 자, 기하학적 확률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 앞쪽에 약속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약속 문제. 자, 약속 문제. 자,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시와 11시 사이에서 약속을 만나기로 했대. 그럼 10시와 11시 사이는 어떻게 하냐? 이게 10시고 이게 11시야. 근데 이거 이게 이렇게 쓰시면 문제 풀기 어려워져. 우리는 이 10시라는 놈의 기준을 0이라고 잡는 거고 얘는 그냥 60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또는 1시 이렇게 잡고. 난 지금 분으로 보기 위해서 60분이라고 잡은 겁니다. 자, 60분이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간에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 어딘가 분명히 A가 도착할 거고 어딘가 분명히 B가 도착할 거야. 그럼 A가 도착하는 건 X라고 설정하시고 B가 도착하는 건 Y라고 설정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맞아?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은 무조건 10분 이하가 돼야 돼. 10분 이하가 돼야지만 만나는 거잖아. 10분 이상이 되면 이제 뭐 만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약속 장소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체 바운더리를 먼저 잡으면 이렇게 될 거고 전체 바운더리 역시 잡으면 여기도 60이 되겠죠. 이러한 바운더리 하에서 두 사람의 시간차가 10분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만나게 된다고. 왜?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10분보다는 작아야 만나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아까 앞으로 해쳤듯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사이값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답을 내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얘 1, 얘 2.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내시면 된다. 그렇다면 전체 바운더리를 먼저 그릴게요. 여기 60. X도 60, Y도 60이다. 이러한 바운더리 하에서야. 그런 상황에서 얘 봐봐.
이 y를 넘겨주시면 y가 x에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1인데 y 절편이 10이래. 자, 10이면 이쯤 되겠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y가 크대요. x에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기울기 역시 1인데 y 절편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놈과 그놈에 대한 사이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전체 면적은 3600인 거 보이세요? 60 곱하기 60이니까. 그 중에서 여기 지금 50인 거 아시겠지? 여기도 50인 거 아시겠고. 그러면 3600에서 여러분이 3600에서 여기 정사각형 된다고 했으니까 2500을 빼신다면 정답은 36분의 9, 11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쪽으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99쪽의 두 번째 문제. 자, 199쪽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자. 자, 페이지 199쪽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과일 중에서 4개의 사과가 포함되어 있다. 10개 중에 지금 사과가 4개 있어요. 사과가 4개다. 자, 4개를 내가 여기서 끄집어낼 거야. 4개를 끄집어낸다. 4개를 끄집어낼 때 적어도 2개의 사과가 포함될 확률이야. 자, 적어도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2개의 사과가 포함된다. 자, 봐. 내가 지금 4개를 뽑아. 그럼 적어도 사과가 2개라는 것은 2개가 뽑혀도 돼. 3개가 뽑혀도 돼. 4개가 다 뽑혀도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말을 거꾸로 해보면 1개만 뽑히는 경우랑 아예 안 뽑히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제끼셔야 된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지. 어디에서? 전체 확률 1에서 요런 상황과 요런 상황을 빼시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봐. 모두 사과가 아닌 거하고 한 번만 사과인 2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이 빼주셔야 돼. 자, 봐. 확률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사라는 건 변하지 않죠? 10시사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두 사과가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를 뽑았다는 얘기고, 사과가 1개 뽑혔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1개 뽑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렇다면 6건에 대한 해결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 적어도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6건이구나를 느끼시면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2문제가 남아있네요. 연습 문제 가기 전에. 자, 보시면 첫 번째 흰 공이 2개 있고요. 검정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개를 끄집어낼 거야. 자, 2개를 끄집어내는데 그 2개가 모두 같은 공일 확률을 찾으세요가 질문이야. 같은 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2개를 끄집어내. 2개가 모두 같은 공이어야 된다. 그러면 모두 같은 공인 게 어떤 케이스가 있어? 둘 다 모두 흰색이거나 또는 둘 다 검정색이 되면 되지 않나? 그럼 모두 같은 색이 되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는 거야. 케이스 분류한다. 확률 파트에서 확률 파트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더하시면 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확률 파트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더하시면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5개 중에서 지금 2개를 뽑는 상황이야.